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전시팀입니다. 저희 파빌리온 제목은 에필로그입니다. 컨셉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 주제인 재난에 대해 생각하던 중 문득 재난 후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재난 상황에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인적 자원을 포함한 소화기, 마스크, 구명조끼 등의 수많은 구호 지원 물품이 필요하지만 그중 대부분의 물건들은 재난 후에 버려지거나 방치됩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면 수많은 재난 속을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전일 때가 있었고 현재는 한창 팬데믹 중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손소독제, 마스크, 아크릴 가림막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사용되고 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중 아크릴 가림막은 서로 시야는 통하지만 공간은 분리된 형태의 만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코로나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생각하여 이것을 이용하여 파빌리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아크릴 가림막은 색과 투명도와 같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공간만 분리하기도 하고 시야만 차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활용하여 여러 종류의 아크릴 판들을 교차하고 배치해서 코로나 이후에 대면, 비대면 등의 다양한 만남의 방식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아크릴 판들을 교차시키기 위해 모노라인으로 배치하고 이를 중첩시키면서 구조의 안전성을 위해 더블 라인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연결시켜 전체적인 형태를 구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벽을 만들어 벽 너머의 관계만을 느끼게 하고자 했으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디귿자로 만들어 보았고 추가적으로 서로 다른 두 공간 사이에 엮여있는 관계성을 위해 리을자로 변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면서 그 공간을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부드럽게 연결했습니다. 아크릴판을 배치하면서 멀리서 벽처럼만 느껴지던 파빌리온이 움푹 들어간 공간 안에 들어가면 열린 공간이 펼쳐지고 이를 통해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소통의 형태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어두운 아크릴판을 한쪽 방향으로만 배치하고 다른 방향으로는 투명 혹은 반투명 아크릴을 배치했습니다. 이때 가장 안쪽에서의 극적인 경험을 위해 중심선으로 갈수록 투명 아크릴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일으키기 위해 빨간색을 추가했습니다. 섹션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빌리온에 의해 생겨난 공간들은 기존에 없던 관계성을 가지게 됩니다. 투명한 벽에 의해 한 공간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분리되어 있는 점은 코로나라는 재난 속에 우리들의 관계를 또 한 번 떠올리게 됩니다. 시공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빌리온은 식당에서 많이 쓰이는 일정한 규격의 아크릴판과 받침대로 쓰일 수 있는 접합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을 바라보는 시기는 재난 후이지만 전시 자체는 재난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체 후에 근처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크릴 가림막으로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아크릴판 8개를 기준으로 하나의 모듈이 되고 아크릴판 혹은 모듈들은 아크릴 접합부로 결합됩니다. 현재 우드락을 통해 모듈의 결합 안정성을 테스트하였고 아크릴로 결합부를 제작하여 아크릴판과의 결합이 잘 됨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재료에 대한 스터디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불투명 아크릴을 배치했을 때 한쪽에서는 전체적으로 투명하고 가벼워 보이고 반대쪽에서는 답답하고 벽같이 느껴집니다. 이를 사선 방향으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아크릴들이 중첩되면서 한쪽 방향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아크릴판들의 다양한 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을 통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인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치에 의해 공간이 들어가고 나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로 다른 특성의 아크릴들과 이것들의 조합 및 배치를 통해 코로나 이후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통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에필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투자님 크리틱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발표 너무 잘 봤고요. 일단 제목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에필로그라는 제목을 너무 잘 지어서 정말 이 재난 이후에 있을 것에 대한 또 이야기를 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저희가 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 주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지금 디테일까지 끌고 가는 전체 과정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흐뭇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네. 사실 좀 짧게 크리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완성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게 뭐 디테일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어떤 끌고 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되게 명료하게 너무 이렇게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끌고 가는 것 같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아크릴판은 새로 제작된 아크릴판을 사용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현재 재난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재난 후에 버려지는 아크릴이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저희가 새로 제작을 한 다음에 이걸 나중에 뭐 해체 후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생각 중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해체 후에 기부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에 대한 당연히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 그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해체가 돼서 정말 어떤 다른 곳에 어떤 기부가 됐을 때 그 아크릴판 자체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록을 좀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아크릴이 제작이 됐고, 뭐 연세대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작업이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간단한 텍스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같이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발전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떤 재료를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접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투명성을 주고 어떻게 좀 폐쇄성을 줄 것인가 하는 것까지 너무 잘 진행을 해가지고 오히려 좀 뭐 궁금한 게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연세대학교 학생들한테 작업하면서. 네, 사실 아크릴판으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 파빌리온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앞으로 2주 동안은 이제 그 접합부가 사실 결합 방식이 사실 기본적인 방식으로 결합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강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접합부를 좀 약간 특색 있게 좀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사이즈가 그러면 그 식당에 들어가는 그 사이즈하고 동일한 사이즈인 건가요? 아크릴판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저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저 정도 사이즈로 정해봤습니다. 제 생각엔 그것도 한번 좀 더 분석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인위적으로 나온 사이즈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생각보다 뭐 식당에서 나온 사이즈가, 식당에 들어가는 사이즈가 뭐 파빌리온하고 잘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어찌됐든 어떤 과정에서 저 크기가 나오는지를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저 필름을 붙이는 건가요? 필름을요? 그 까만색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그렇게 판매하는 아크릴이 있어서 지금 이제 찾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셀로판지 같은 걸 붙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조인트 방식에 대한 것을 사실 저희도 처음 봤을 때 조인트가 아예 없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인트를 가지고 또 만약에 뭐 아크릴판을 뭐 기부한 이후에도 조인트만 가지고도 또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까지 굉장히 촘촘하게 작업을 했는데 그 내용들에서 사실 더 많이 채워지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저 조인트를 통해서 지금 처음에 뭐 일자형과 디귿자형 이렇게 뭐 리을자 그다음에 Z자로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조인트 뭐 타이플러지 하나나 두 개 정도를 가지고 뭐 원형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디자인의 어떤 다음 프로세스, 그러니까 다음 프로세스라기보다는
어떻게 더 디벨롭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나열들, 그다음에 다양성에 이게 대한 거. 그죠 다양성, 그다음에 저 조인트가 굉장히 그런 다양성들을 담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뭐 각도 조절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같이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그게 네. 뭐 그게 막 완성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하나의 어떤 작업이 있겠지만 그 작업 이후에도 훨씬 더 많은 작업으로 뻗쳐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그 같이 담을 수 있으면은 훨씬 완성도 있는 작업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파빌리언이 전시 뭐 만약에 어떤 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팀이든 마찬가지로 그게 끝나고 나서 또 확장성을 확장성.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뭐 어디 딴 데 전시될 수도 있고 또 그게 또 어떻게 다른 방식의 어떤 그 디자인적 그런 어떤 변화로 다르게 전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그거 담을 수 있는 그런 조인트 방식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도시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설치되는 약간 예술품 같은 느낌인데 사실 정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방식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파빌리온의 어떤 설계지만 이쪽 지금 연세대 친구들 보면은 파빌리온 그 자체에 대한 디벨롭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그 이후에 정말 더 다양하게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네, 지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만큼까지 만들어 본 건가요?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만큼요? 사실은 이제 접합부를 그 네. 오른쪽에 보이는 저희가 자체 제작한 조인트 말고도 이제 시중에서 쓰이는 받침대로도 좀 해봤는데 네. 원형 약간 조인트 그런 걸로 했을 때 뭔가 약간 그 파빌리온 전체적으로 좀 약간 깨는 부분이 있고 통일성을 위해서 약간 저희 자체 제작한 쪽으로 가고 앞으로는 좀 디벨롭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현재 네. 약간 혹시 보이시나요? 예, 예, 보여요. 잘 이런 보이진 걸로 않지만 네. 네, 이런 걸로 이제 각도를 조절해서 이제 다양한 각도도 되고 약간 그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기성품으로. 근데 이제 기성품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두 개 결합하는 거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미지가 좀 통일성이 깨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인트 디벨롭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 아까 그 학생이 얘기한 것 같이 저 자체도 약간 좀 더 이제 어쨌든 그 패널은 굉장히 일반적 패널에다가 이제 필름을 붙이든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 이렇게 심플한 요소겠지만 저 조인트 자체는 좀 더 액세서리 같은 그런 분위기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뭔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요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잘 봤습니다.